기자가 방송에서 네. 그 USB가 저 기자에게 전달된 거는 맞는데 네. 그거를 갖고 뭐 어떻게 했다 위에다 보고하고 뭐 저 용산하고 딜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고소한다고 조선일보가 나섰는데 사실관계가 틀린 거기 때문에 고소 어쨌든 자체가 알겠습니다. 성립 안 돼요. 네. 아니 제가 요 오기 전에 겸공에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겸공 분위기가 그거예요. 도대체 고소장이 내용이 뭐냐 이게. 그렇잖아요. 아직 받아보지 이해를 않았으니까. 못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메신저로 활용했다는 게 허위 사실이냐. 네. 네. 또 전달했네 안 했네 이걸 얘기하는 거냐. 근데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 뒤로 조선일보 입장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전무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의 김모 기자인데 데스크에 보고를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 기자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조선일보 기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세계일보에서 세계일보 있다가 있다가 왔단 오리지널이죠.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배달 사고거든요. 명태균 씨는 이걸 김건희한테 갖다 줘라고 준 건데 안 갖다 주고 데스크에도 보고를 안 하고 꼽을 쳐놨다. 얘긴즉슨 이래 되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근데 세상에 믿을 말을 그러니까, 믿어야지. 아니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나섰잖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보고가 된 거예요. 믿을 말을 보고가 믿어야지. 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조선일보 내에서 지금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왜 조선일보가 그러면 얌전하게 보도를 안 하고 여태까지 꼽을 쳐놓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 문제의 핵심 질문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답할 차례가 됐죠. 조선일보는 오히려 이런 효과 노리는 거 아닙니까? 뭐 모르겠고 일단 명예훼손 걸어놓으면 그렇죠. 본인들이 억울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쪽에는 일단 논리가 되는 거고 상대는 이거 뭐야? 왜 고소당했지? 따져봐야 하면은 준비하는데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사안을 조금 이렇게 편편하게 만드는 효과 노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건 수습책이고 예. 이게 자그마치 이걸 조선일보가 입수한 때가 언제입니까? 10월이라면서요. 10월이면 그렇게 뭐 4개월 보니까 전이죠. 지금 4개월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요. 꼽을 쳐놓고. 박근혜 때는 어땠습니까? 박근혜가 저기 논설위원 하나 송씨 건드렸잖아요. 성희영. 네. 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박근혜 죽이기에 결국은 조선일보도 나섰단 말이에요. 1년 동안 TV 조선이. 취재했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보물 덩어리를 4개월간 갖고 있으면서 이걸 안 했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왜 지금 터졌냐? 그러면 10월에 준 게 최근에 이제 극우 유튜버 쪽에서 조선일보 절독 운동을 하는 게 의외로 좀 내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이제 광장 세력이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때 맞춰서 그 광장에 진짜 먹이 하나 큰 게 떨어진 거야. 엄청난 고기 덩어리가 지금 떨어진 거라고. 그러지 않아도 조선일보 꼴보기 싫어갖고 옛날에 한동훈 키워줬는데 조선일보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뭐 꼽을 치고 어쩌고 이랬다 이거지. 이것도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기묘하다는 거죠. 나는 명태균 USB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간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매불쇼 등등에서 추론한 게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확증은 없는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오랜 세월 조선일보가 해온 행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최종 권력과 항상 딜을 하고 자기가 권력을 만들려고 했던 게 조선일보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하고 한동훈으로 정리해갖고 새판 짭시다라는 푸시를 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경도한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는 게 가장 사실에 근접하지 않겠어요? 네. 자, 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씨의 양아들로 불렸던 최모 씨. 아니 잠깐만. 시간이 없죠. 네, 다 됐어요, 시간이. 그렇구나. 아니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주진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한 말 더 하시죠.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주진우 라이브라는 KBS 제가 그 프로를 거의 10년 가까이 출연을 했었어요. 예. 색소배로. 근데 주진우가 어느 시기부터 김건희, 윤석열이랑 한패다. 정말 매일 욕이 바가지로 쏟아졌고 거의 그 스파이 취급으로 정말 근데 주진우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한 마디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낙곰수로 주진우가 유명해지기 전에 주진우가 어떤 기자였냐면 조폭들과 친하기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기자였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조폭 세계 누비고 다녀요.
그럼 주진우가 조폭 편이 아니잖아요. 취재하기 위해서 완전히 느글느글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 캐내고 누님들 그 이상한 윤락 없던 누님들하고 누님들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느 시기부터 윤석열 부부가 상당히 취재 가치가 있었어. 그러니까 친하게 지낸 건 맞아요. 어느 집에서 논 그 집에도 집도 있어 삼청동에. 예? 그렇다고. 근데 그게 한패거리야?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들이 갑자기 대통령 부부가 됐네. 그리고 하는 행태 보니까 이건 정말 곤란하구나 하는 입장에 섰는데 그냥 일반 대중이 보기에 야 김건희랑 같이 놀아난 한패구나로 이렇게 몰아붙인 거야. 그러니까 민환 기자들의 거의 이중간첩처럼 도는 그 독특한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재를 위해서. 그럼요. 저는 김갑수 선생님한테 뭐 반론은 아니고 주진우 욕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약에 속상했었어요. 주진우 씨가 네. 민원 기자하고 그래서 윤석열 부부라는 뭐 잠재력이 큰 당시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 어느 시기까지 친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면 그 취재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주진우를 통해서. 이명수든지 또는 그 우리 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기억나는 게 없고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고 요번에 그냥 잠깐 나오는 게 전부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이 중요한 국면에서 그 뭐 친했던 거 취재를 위해서 접근했던 것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 그러면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오늘 네, 반론은 아닙니다. 마침 여기 오기 직전에 주진우 기자를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몇 마디 대답을 했는데 제가 조금 들으면서 아직은 뭔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취재 중이라고 하긴 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 파일의 형식 오늘 조선일보 폐간이라든가 이런 좀 물어봤는데 오늘은 대답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뭐 본인도 다 밝힐 수 없고 모르는다는 그 얘기인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후속 보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문 제기하신 건 내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저기 그 실제로 그러면 친한데 그럼 또 왜 까느냐는 질문이 또 나오게 돼 있다. 아니 이게 취재를 꼬리에 위해서 꼬리를 친했다면. 물고. 아. 네. 예, 그리고요. 그 조선일보 폐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그 메신저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예, 여기까지는 일단 좀 네, 참고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적이다라는 결정이 어제 헌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국정협의체 최상목과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불참한다. 우리는 헌법을 무시하는 최상목과는 대화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최상목 단독으로 지금 좀 전에 한겨레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최상목 3월 4일 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근데 3월 4일까지 왜 기다려요? 3월 왜냐면 이제 노는 날이잖아. 토, 일, 월. 아니 아, 나오자마자 바로 결정해가지고 나오자마자 하고 오늘 해도 무슨 됐고 간담회를 왜 해요? 저는 저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임명을 하지 않았던 기관에 대한 직무유기와 관련된 이제 책임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하는 이것은 가중처벌 그렇죠. 반드시 직무유기로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임명권자도 맞아요.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임명권자 이 전례를 만드는 것은 최상목을 단죄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이야기했듯이 법과 원칙을 세운다. 우리가 자 헌법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탄핵을 시켜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 민주당이 표를 100표, 1000표, 만표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취재한 인터뷰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3월 4일 오전에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물론 헌재 재판관 임명이 국무위원 간담회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했다는 얘기고요. 여권에서는 이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서 조만간 마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헌재가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내부적으로는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듣고서는 약을 파는 것 같은데. 이 진짜 이 사람이 아니 약 그런데 파는 이 거. 시기와 사람인지 헌법 심판 날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서 그 임명을 하겠다는 뜻은 심판 날짜에 영향을 주겠다는 심판 날짜를 일주일에도 그런 의도가 미루고 있어 싶다. 이런 걸 이런 수 있죠. 부분을 계산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요 최재영 목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시- 심각한 병 아이고.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후원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계한 대표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갑작스럽게 큰 병이 생겨서 발견이 됐죠. 외과 수술을 크게 했고 또 심장도 저 폐 쪽이 뭐 이렇게 너무 안 좋아서 또 한 5개월 뒤에 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소식을 알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용대 의원이 이 내용을 매불쇼에서 이야기를 했고 좀 후원을 해주면 좋겠다. 가족들도 지금 떨어져서 홀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진을 계속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 목사님 첫 번째 쾌유를 다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제가 후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미 후원을 했고요. 여러분들 조금 형편이 되는 대로 최 목사님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참 다들 어렵게 생활하시지만 최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부분 기억하시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주제 넘게 이렇게 최 목사님 개인 계좌를 공개하니 여러분들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맨날 후원 요청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관심 한번 있게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